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로 맞춰지고 있다라고 우리 언론이 일제히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금요일 가능성도 있겠죠. 만일에 그럴 경우 금요일에 기각이 되었다. 좌파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지겠죠. 인용이 되었다. 뭐 상상하기는 싫지만 그때는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는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7대1 기각 된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대박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이 말이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쫙 깔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자, 윤상현 의원, 5선 의원으로서 유력한 라인이 있다라고 일단 믿어주고 싶습니다.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이 나머지 한 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누구냐 하면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이렇게 날 것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자, 한덕수 총리는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8대0 기각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8대0 각하설도 있었고, 그렇지만 워낙 헌재가요.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진영에 속해 있거나 어떤 편향된 이념을 갖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4대4 기각 혹은 8대0 각하 이런 것을 예상한 사람들은 많았죠. 자, 전체적으로 뭐 세부 사항을 따져볼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덕수 대행 탄핵 불가, 201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P654 여기 보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견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게 비로소 이제 알려지네요. 그동안 이게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없고 소위 이제 법학자들 이제 법률가들도요. 이걸 언급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조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세칙에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군한 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 말하자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 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 그러니까 대통령에 필요한 정족수 200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충족해야 하므로 권한 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 총리직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200석을 충족시키지 않고 151석의 기준에 했거든요. 이거 원천적으로 이제 이게 무효가 되겠죠. 이러면은 8대0 각하를 때리는 게 맞지만 기각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7대1 기각이 지금 터졌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어디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신뢰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 그런 어떤 메시지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들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이 최상목에 대한 이 탄핵 지금 얼음장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저들이 이제 다급하더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얼핏 보면 대통령이 뭐 구속도 되고 체포도 당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세적 방어적 입장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재명도요 마찬가지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승부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부수를 던질 때는 통하면은 뭐 이기는 건데 그게 만일에 통하지 않을 때는 자기도 가는 겁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사적생의 상황일 겁니다. 생적사, 사적생의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면은 야권에서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품기에는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그 범죄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의 우선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면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해외 토픽감 뭐 여러 날 계속해서 보도할 내용이 나오겠죠. 자, 민주당이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을 이게
탄핵하려고 하는 것은 뭐 뻔하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일단 마녀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최상목을 목을 압박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경계심, 경고 이런 것도 됩니다. 저기 헌재에 대한 경고도 되고 그리고 혹시나 기각이 되어서 각하가 되어서 직무 복귀하게 될 한덕수에 대한 경고도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나중에 어떤 행보를 할 때 마흔여기가 그 헌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움이 되는 뭐 점이 많겠죠. 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꼬인다라고 봐야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기각되어서 이제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2명 있지 않습니까? 그 최상목이가 임명한 2명, 정계선하고 조한창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요, 법적 어떤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자격 상실이 될 수도 있는 요건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아웃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이제 그걸 과연 어떻게 여론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통해서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변론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생기는 거죠. 변론 재개가 만일에 된다 그러면요, 뭐 일주일 정도 변론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더 긴 기간 동안 변론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 그러면 이제 문영배하고 이미성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4월 18일 아닙니까? 조금만 더 끌면 되잖아요. 아직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론 재개에 성공한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논란을 계속해서 이슈를 확산시켜 가지고 여론을 더 흔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인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아무튼 한덕수 총리가 7대1 기각이든 8대0 각하든 직무 복귀하게 되면요, 대통령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더욱더 키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뭐 여론조사 많았지만 가장 기분 좋은 여론조사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은 약 한 49.2, 각하 혹은 기각은 48.4 똑같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중에 각하 기각이 가장 높은 수치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 디펜스 2025 2차 여론조사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음 3가지 중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요. 똑같습니다. 거의 5대5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정도 여론이면 헌재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여론조사가 많은 여론조사 중에 한 개, 원 오브 댐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간단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탄핵 혹은 각하 플러스 기각과의 이 싸움에서 동률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자,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경우의 수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히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6인 심리 착수, 심리는 가능하지만 판결을 못 내리는 상태였었죠. 한덕수가 탄핵 당하기 전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 이후에 최상목이가 대대행이 되면서 2명을 임명했잖아요. 헌법재판관. 만약에는 일단 미뤄두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심리가 지속되면서 이제 8명이 됐기 때문에 판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처럼요, 윤상현 의원의 주장처럼 7대1로 기각이 될 경우 한덕수 총리가 원래대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게 위헌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최상목이가 이 임명한 2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법적 어떤 쟁송이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걸 물고 늘어질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아마 거론한다라고 봐야죠.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짐이 생겼죠. 당연히 이 2사람을 사퇴시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변론 재개가 가능하고
변론 재개되면은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다 깨지는 겁니다. 스텝 꼬인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공작 카드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찢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희망 회로 차원이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합리적 어떤 판단으로 보더라도 가장 무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요. 그런데 요 밑에 4번부터는 사실 이게 이제 오면 안 되는 거죠. 한덕수 이제 총리가 탄핵이 인용될 때 헌법재판관 2인의 권한이 헌법상 권리로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계선하고 그 조한창의 신분이 완전히 확고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저 민주당이 이제 빼던 칼이 있죠. 지금 최상목을 탄핵하겠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겠죠. 자, 아무튼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가령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결과, 저런 경우에는 저런 결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동이 되어 있는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여기에 이제 이재명의 2심 선고까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지만 어쨌거나 한덕수 총리가 7대1 기각이든 8대0 각하든 그것이 갖고 오는 거대한 울림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에게 천군만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직무복귀 탄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애고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전부 8대0 혹은 4대4 이런 식으로 뭐 전부 8.8패 아닙니까? 저쪽이. 그리고 이제 달리 말하면은 이제 현 정부 여권 쪽에서 8대0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8건이었잖아요. 전부 탄핵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9대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 전패가 이제 저쪽이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쪽 좌익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한덕수까지 받아주고 한덕수까지 이제 물려주고 윤만 잡으면 된다. 뭐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개꿈이고요. 헛된 망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자, 대통령은 어쨌거나요.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은 반격의 기회가 온다. 그리고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쥐는 겁니다. 그 명분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이슈 확산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론이 확 이게 들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붙이겠죠. 일각에서는요 이재명이가 망명설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재명이가 망명설 그게 허황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면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감옥 가면은 햇빛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사활을 걸고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 희대의 그 뭐 범죄 혐의자 이것도 있지만 위험한 인물로 볼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북 송금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이제 의심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멀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끝을 이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